실프님, 방향이 정해진다면 한국에서 5년 이상 꾸준히 준비해서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독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30대 중반 부부시고 아이가 둘이면 벌써 다자녀죠, 한국에서. 남편분은 법학 전공, 부인분은 어학 전공. 남편분은 중견기업 해외 영업 5년, 부인분은 대기업 해외 영업 10년. 남편분 토익 900 잘하고 독일어도 B1 정도, 호주에서 워홀 경험이 심지어 있어요. 아마 우편 배달 알바를 하셨나 봐요. 도이체 포스트 이런 데서 그 트럭이나 자전거나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우체부 이거 하신 거예요. 그거 요즘 같은 경우에 그거 시간당 최저임금이 12유로잖아요. 그거 12유로 더 받아요. 제가 알기로 꽤 나쁘지 않은 알바예요. 독일어 실력 B1만 만들면은 독일에서 우체부 뭐 풀타임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리고 부인분은 영어 실력 상위, 중학교 때 외국 2년 거주. 그러면은 원어민급보다는 살짝 못하지만 굉장히 외국어로서 최상급 수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용자금 뭐 한 3억 원 정도 되시고, 희망하는 교육 방향,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의 학교와 이웃, 사회 안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김나지움에 가고, 공부를 잘 못하면은 뭐 레알슐레 가서 아우스빌딩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진로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잘못 알려진 수많은 카더라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김나지움 못 가면은 독일에서는 하류 인생을 산다.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를 가면은 하류 인생을 산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아우스빌딩 거쳐서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세무사가 되든 뭐 IT 엔지니어가 되든 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어요.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런 테크트리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흙수저도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분이 흙수저 출신은 아니었지만은 특별하게 비싼 공부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이 아버님이 미국에 사실 연세대학교 박사였는데 미국 이민 가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한의사 자격증도 따고 이거 페이턴트도 따고 뭐 이런 회사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어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페이턴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변리사가 되면서 보니까는, 이런 법 관련 그 자격을 취득할 때 반드시 어떤 막 정해진, 한국처럼 무슨 뭐 명문대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하고 뭐 명문 로스쿨을 나와서 뭐 시험을 봐가지고 로이어가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샛길 우회로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그러니까 흑수저라도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독학사, 검정고시, 방송통신 대학교도 있지만 방송통신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런 뭐 독학사, 학점은행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결국 취득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의사, 치과의사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문 김나지움을 가지 않더라도. 물론 김나지움 가면은 훨씬 더 깊이 있는 막 라틴어도 배워야 되고, 심하게는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언어들이, 물론 엘리트들이 전통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런 외국어 공부, 뭐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이렇게 빡세게 공부한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 그걸 못한다고 해서 엘리트로서의 어떤 전문직 커리어를 못 갖는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독일의 교육의 장점인 거죠. 독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분 같은 경우에 영어를 잘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해외 영업 커리어를 계속 살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현지 그 한국 주재법인 현체의 뭐 해외 영업 담당자, 현지 영업 담당자, 물류 관련된 담당자, 이거 자리는 꽤 많아요. 오히려 지금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거의 최상급 외국인으로서의 상급 수준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2학년 살았으니까. 거기다가 뭐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독일어도 하면은 B2 정도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은 독일 내에 한국 기업의 주재원 현지 채용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근데 그거를 끝을 어떤 최종 종착지 목표로 세우기보다는 이 정도 영어 실력, 이 정도 학업 능력이면은 독일에서 똑같이 뭐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거,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그 물류 해외 영업했으니까 관세사 아우스빌딩도 있어요. 그럼 관세청에 이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이거 나이가 젊은데 관세청은 나이를 얼마나 잘랐는지 몰랐는데 35세에서 자르는 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30대 중반 35세 넘으셨나? 40세에서 잘랐나? 독일 관세청 5급 공무원 이런 아우스빌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잘못된 정보 여기 또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어 교사 자리 풀타임 없어요. 영어 교사 자리는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하시기는 하는데 독일이나 뭐 룩셈부르크나 이런 유럽에 가보면은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원어민이에요. 영국 사람,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이런 분들이 영어 원어민 교사들 학사학위 플러스 교육학 대학원까지 나온 석사학위까지 있는 그런 원어민 교사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영어 교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국세청 5급 아우스빌딩 이거 도전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5급이 안 되면은 뭐 7, 9급 낮은 레벨이라도. 근데 지금 영어 실력이라던가 독일어 공부 조금 더 하고 영주권만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되면은 이왕이면 시민권까지 그러면은 독일 국세청 그 자리 하고 그거 하다가 경력 좀 쌓고 시민권 뭐 아니 경력 쌓고 국세청에서 나와가지고 단독으로 관세사 창업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 통관 에이전트 그러면은 자기 능력껏 소득이 뭐 완전 점프하는 거죠. 그런 좋은 지금 해외 영업 10년 경력이면은 그쪽으로 나가야지 이거 영어 교사 한국 교사는 잘못된 길이에요. 뭐 영어 교사가 될 수 있다 쳐도 그 정도의 영어 교사로서 지금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의 국제학교로 취업될 정도의 그 노력이면은 관세사가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서빙 요리사 가사 도우미 이런 거라도 하면은 어떻겠느냐 가능은 해요. 뭐 김밥 말 가자마자 독일어 하나도 못하도 김밥 말는 이런 스시집 뭐 이런 데에 취업하는 거는 그거 취업해도 월급 한 2,500유로는 받는단 말이에요. 독일어를 못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면은. 근데 그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 능력치면은 중학교 때 외국 2년 거주하면서 영어 실력, 외국인으로서의 영어 실력 상급 정도가 되면은 더군다나 스페인어 실력 B2 정도 만들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독일어도 B2C1 못할 이유가 없어요. 꾸준하게 하면. 그럼 그 자격에다가 이거 영주권 해결하고 아우스빌딩 관세청 공무원 아우스빌딩 이게 나이 제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동네마다 관세청이 이제 연방 공무원이라서 동네마다 따로 있기는 있는데 통합적으로 뽑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조금 서둘러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이들이 아직 어린 거죠. 아기죠. 아기니까는 지금 당장 들어올 필요는 없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보다는 이왕이면은 유치원 정도 때 조금 더 서둘러서 한 유치원 정도 때 여기 똑같이 근거 자료가 나오잖아요. 4살에 가면은 원어민이 돼요. 근데 이분이 10살, 12살 넘어가지고 미국 이민 갔으면은 미국 검사는 좀 무리예요. 마찬가지로 아기 둘이 뭐 만 3세 요때 정도의 독일로 가면은 그때부터 유치원을 다닐 수가 있는데 독일 유치원에 조금 서둘러서 준비하면은 엄마의 커리어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 독일 공무원 임용의 마지막 그 제한이 있는 그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만 45세였거든요. 만 45세였는데 막 관세청의 5급 막 이런 매니저급 관세청의 5급 같은 경우에는 그 아우스빌딩 두알 스튜디움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사학위를 주면서 관세청 업무 경험 직업 훈련을 같이 쌓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게 한 40세인가 얼마에 뭐 나이 제한이 걸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본인의 능력을 이렇게 뭐 서빙, 요리사, 뭐 김밥말이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직업이 나쁜 건 아닌데 어,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지금 알려주신 요 내용으로 봤을 때, 자, 한국에서 대기업에 입사했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이미 상위 10%예요. 그런데 그 상위 10% 중에서도, 자, 해외 영업이면은 대기업 업무 중에서도 최전선에서 뛰는 거잖아요. 음? 해외 영업이 영업 잘 못해서 수출 못하면은 회사 문 닫는 거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외국 2년 거주한 이 실력,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해외 영업 자리 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이미 한국에서 상위 10%다.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숫자로 계량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던 사람이면은 해외에 나가면은 완전히 뭐라 그러죠? 슈퍼맨이 돼요.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실프님 하여튼 뭐 전반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한번 잘 준비해서 좋은 계획 세워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